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먼저 이번 논의가 촉발된 문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공식적으로 허가된 낙태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임신 중지가 필요한 여성들 중 상당수는 온라인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약물 불법적으로 구매하거나 이로 인해 상담과 지도 없이 약을 복용하는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저희 측은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낙태약의 제도권 도입이라고 주장합니다. 첫째, 낙태약은 이미 과학적으로 안정성이 검증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9년 낙태약을 핵심 필수 의약품으로 등재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필수 의약품이란 기본적으로 보건의료 체계를 위해 필수적이고 안전하며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의약품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수의 의료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일례로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낙태약을 9주 이하의 1인식에 복용하게 되면 성공률이 98% 보장되었습니다. 또한 뉴 잉글랜드 약학저널에서 42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입원, 수혈, 감염과 같은 부작용의 발생률은 0.01에서 0.7%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진통소염제 부작용 발생률과 비슷합니다. 이처럼 낙태약은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미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101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둘째, 낙태약은 임신 중지에 대한 제도적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임신 중지는 사실상 수술 방식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부담이 있거나 일정상 의료기관의 이용이 어려운 여성에게는 선택지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낙태약이 도입되면 여성은 수술과 약물 중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궁의 의료기구를 삽입하는 시술이나 마취를 원하지 않는 여성은 낙태약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처럼 낙태약 도입은 환자의 상황과 선호에 따른 안전한 수단임을 얘기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낙태약은 앞선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전하고 접근성이 높은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따라서 낙태약을 제도권 밖에 두는 것이 아니라 신속히 의료 체계 안으로 편입하고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론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번 보험자 이론 시작해주세요. 저희는 낙태약 전면 도입에 반대합니다. 저희가 낙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신 중지가 필요한 여성에게는 안전한 선택지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이유가 낙태약 도입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첫째, 낙태약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할 만큼 우월한 방식이 아닙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낙태 수술에 비해 낙태약을 사용한 환자들의 만족도가 10%가량 낮았고 약물의 만족도는 임신 주수가 늘어나거나 약물 복용 부작용이 심할수록 낮아졌습니다. 초기 낙태 수술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이미지와 달리 10분 정도의 시술 시간으로 간단하며 성공률도 매우 높습니다. 합병증 발생 가능성은 0.1%가량으로 매우 낮고 대부분 치료가 가능합니다. 반면 낙태약의 경우 두 약을 이틀 간격으로 복용해야 하고 마지막 약을 복용한 뒤에는 강력한 자궁수축으로 인한 복통, 출혈, 구토, 우한, 어지럼증 등이 수반되며 평균 2주에서 길게는 한 달간의 출혈이 지속됩니다. 시술은 의료진이 모든 것을 마무리해주지만 약물의 경우 산모 스스로가 태아 조직이 배출되는 과정을 직접 지켜보게 되며 이는 생명이 끝나는 순간을 산모가 직접 마주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야기합니다. 또한 낙태 수술에 비해 낙태약은 불완전 유산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복용 전에는 자궁의 임신 여부, 임신 주수를, 복용 후에는 정상적으로 임신이 종료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진료와 검사, 사후 확인 등의 절차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텐데 그렇다면 낙태약 도입이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편의성이 사라집니다. 둘째, 낙태약을 안전하게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는 단순 의약품 하나를 허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해야 할 부분과 사회적 인프라와 합의까지 함께 갖춰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법적인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낙태를 처벌하던 형법 조항은 현재 효력을 잃었으나 아직 낙태에 대해 어느 시점까지 어떤 사유로 허용할지 정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유통 범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처방한 의사가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률 해석도 나온 바 있고 의사가 개인적, 종교적 신념으로 처방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도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낙태약 도입에 관해 구체적인 사안들을 법에 명문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과는 별개로 이를 실제로 운영할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낙태약을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임신 주수 확인, 자궁의 임신 진단, 경과 관찰, 부작용 발생 시 응급진료 체계, 사후관리 시스템까지 모두 갖춰져야 하고 산부인과 의료 접근성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부인과 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의료 격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관리 체계를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허용 범위와 절차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 역시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료인의 진료 거부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숙려 절차를 둘 것인지와 같은 세부 사항뿐 아니라 낙태 행위 자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아직 미진한 실정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저희는 낙태약 전면 도입에 반대합니다. 네, 그럼 방금 이번 토론과 교차조사 시작해주세요. 목표가 반대층이신가요? 네. 저 맞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차조사 시작할게요. 네, 낙태약은 주수 이내에 정해진 주수 이내에 용법을 지켜서 복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자궁 후에 임신을 걸러내지 못한 채 복용해 난관 파열에 이르거나 주수를 초과해 복용함으로써 합병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법을 지켰다고 할지라도 수혈이나 응급 수술이 필요한 수준의 대량 출혈, 불완전 유산에 따른 잔류 조직 감염 같은 돌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산모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지만 그 확률이 매우 낮음을 본문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100%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함에는 명백하게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산부인과 인프라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일부는 원내 대기와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입원 설비를 갖춘 의료기관에만 경부 중전력 처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쓰려면 그만한 시설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낙태약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안으로 존재하고 있는 낙태 수술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효용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인데요.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모의 스트레스를 한번 비교해 볼 만한 것 같은데 수술이라는 것이 산모에게 심리적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이 과정에 수면 마취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나 산모는 그 과정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반면 낙태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산모 스스로가 태아 조직이 배출되는 과정을 지켜보게 되며 이는 생명이 끝나는 순간을 산모가 직접 마주해야 된다는 심리적 부담을 갖습니다. 시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수술은 당일에 종료되지만 약물은 복용 후 출혈이 1주에서 3주까지 지속되고 생리가 다시 시작되기까지 4주에서 6주가 걸립니다. 그 기간 내내 제대로 끝난 것이 맞는가라는 불안을 안고 지내야 하며 낙태 수술에 비해 낙태약을 사용한 환자들의 만족도가 10% 낮았던 연구 결과도 있네요. 이런 점으로 미뤄봤을 때 산모에게 더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방식이 낙태약이 아닐까요? 확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낙태 수술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용이 높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 둘 사이에 어떤 낙태약이 두드러지는 효용이 있는가, 두드러지는 우월성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문제 중요한데요. 일본은 2023년 후생노동성이 경부 중전략을 정식 승인한 나라입니다. 저희가 일본 의료기관들의 실제 비용 자료를 취합해본 결과 낙태약은 약 12만 엔, 수술은 약 11만 엔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약물이 더 싼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가격 면에서도 수술과 약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일본이 특수한 케이스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다른 사례를 내주십시오. 일본이 의약품 가격이 제일 높은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의약품 가격이 낮다 할지라도 결국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에 따르면 의약품을 복용하는 것 이외에도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사후 케어, 사전 케어, 검사 이런 비용들이 모조리 포함된 가격이 바로 복용한 비용으로 산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 일본의 사례가 된 것이고 수술과 비용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 사례들도 있겠는데요. 나머지는 제 토론에서 마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정식 교차조사 실행해주세요. 네, 청정식 부처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 잉글랜드 약학지에 실린 40만 명 표본의 연구 결과, 그리고 미국에서의 23만 명 표본 연구 결과, 그리고 FDA에서 실험한 3만 명의 임상 결과, 그리고 세계 최고 의학지인 ADJM의 메타 연구를 보면은 전부 다 낙태약과 낙태 수술 간의 안정성에 관해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둘 사이에 안정성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아니요, 대답해 주십시오. 아니요. 없다고 보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를 보면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여성 표본 606명 중 약물 사용률이 7.7%였습니다. 또한 5년간 적발된 불법 낙태약 광고 건수가 약 3,000건이었습니다. 현재 여성들이 안정적이게 낙태약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요, 답변해주세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재 불법 광고 건수가 3,000건이고 현재 대소권 안에 들어오지 않은 낙태약의 수요가 7.7%나 있는데 왜 안전한 환경이라고 생각하세요? 안전한 환경이라고 할 수 없지만 낙태 자체가 네, 안전한 환경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낙태약 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낙태약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지 않아 낙태약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안전권이 상당히 침해되는 상황입니다. 반대측은 이러한 여성들의 안전권에 관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낙태약 도입보다 더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결정에서 여성의 임신 유지 및 종결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실 인정하십니까? 예, 아니요 답변해 주십시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정부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증진해야 된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여성은 공식적으로 수술 외에 다른 의료적 선택지가 없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네. 수술 외에 다른 의료 선택이 없다는 인정하셨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여성이 낙태 수단을 본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임신 중지 수단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서 여성에게는 사실상의 선택권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태약이 만족도가 더 낮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이 스스로 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도가 낮은 여성은 낙태수술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낙태약이 더 편한 사람은 낙태약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도가 10% 낮다고 해서 낙태약을 도입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번에 비용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임신 중지 수술이 대부분 비급여로서 평균적으로 낙태 수술 비용만 80만 원에 든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예, 아니면 답변해주세요. 네,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일부 경제적 부담이 존재하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그건 낙태약 도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낙태 낙태 수술 제도권 수술이- 안으로 편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낙태 수술이 어쨌든 경제적 부담이 일부 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근데 그건 낙태약도 네, 동일하다는 네, 말씀이죠. 답변 주셨습니다. 그러면 반대 측에서는 낙태약의 도입을 찬성해 주시는 겁니다. 임신 중지 수술에 관한 경제적 부담에 관한 연구를 보면 18개 경제성 연구를 종합한 체계적 운영 모찰에서 약 6달러에서 2,373달러까지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국가 전체로 보면은 이게 낙태약이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이라는 연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일본은 단일 사례라는 점에서 저희 연구가 훨씬 더 논리적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토론은 반대측 3번 토론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후거나 부작용 등의 측면에서 낙태약은 낙태 수술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즉, 낙태약을 도입할 단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연 낙태약을 도입하기 위해서 낙태약이 낙태 수술보다 안전성이 더 높아야 합니까? 둘 다 안전성이 매우 낮으면 낙태약도 도입할 만한 거 아닙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교차조사에서 100%가 아니면 도입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의료기관에서 100%가 아니라고 한다면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된다 말씀드린 것이지 하면 안 된다고 말한 적이 네, 없습니다. 보완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낙태약 같은 경우에는 추후 지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원격 진료도 가능할 만큼 그 지도는 무조건 원내 진료가 아니라 추후는 이제 원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2019년에 아까 전에 인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WHO는 이 낙태약을 핵심 목록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여기서 핵심 목록은 어떤 것이냐면 전문화된 의료 감독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WHO가 인정한 바에 따르면 무조건적인 진료 지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진료 지침이 있으면 안정성이 더 높기 때문에 더욱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적으로 낙태약과 낙태 수술이 둘 다 안전하지만 낙태약도 도입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오늘 토론의 승패를 떠나서 보다 건설적인 토론을 위해 오늘 왜 이 토론할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상황이 명확합니다. 여성들은 낙태약 불법 유통과 이에 따라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측에서는 이런 피해를 방관하실 생각이십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수단으로서 낙태약을 제도권 안에 도입을 해가지고 적절한 진료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더 합리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표현을 정확하게 하고 싶은데요. 먼저 불법 유통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불법 유통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진료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이 약이 정품인지 가품인지도 모르고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제도권 밖에 있어가지고 이러한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경우는 일단 의사 처방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낙태약에 대해서 정상적인 복약 지도가 없고요. 그리고 그것이 정품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성들 낙태약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안전한 환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피해 사실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 피해 사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기반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당위성인데 그럼 반대측에서는 이 피해 사실을 해결할 만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일단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허가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 약품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현재 죄가 아닌 낙태 수술을 받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성들이 불법 행위해가지고 피해를 받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이제 현재 낙태약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 행위가 아닙니다. 낙태약을 유통하는 것이 불법 행위이고요. 이 부분은 정확한 부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낙태 같은 경우는 이 여성에게는 이제 선택권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낙태 수술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여성은 선택권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낙태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성에 관해서 낙태 수술이 낙태약보다 훨씬 비쌉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사례를 가져오셨지만 전체적인 국가로 보면은 낙태약이 낙태 수술보다 당연히 싼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에 관해서는 낙태약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불법으로 사용한 거니까 뭐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는 피해를 주지 않을 텐데 이런 말씀. 그 첨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불법적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약을 구매한 여성들이 잘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불법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 근저에 있는 질문은 왜 그들이 낙태약을 꼭 사용하고 싶었을까입니다. 낙태 수술을 이용해도 됐었는데 왜 굳이 낙태약을 사용해야 됐을까요? 그것은 아까 전에 인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심리적인 이유도 큽니다. 즉 자국 내에 어떤 기구가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는 여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마취가 싫은 여성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성들을 위해서 낙태약을 안전하게 도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결국에는 찬성 측의 입장을 다시 정리하면 불법 유통을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유통을 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을 구제해야 된다 맞습니까? 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낙태약을 제도권 안으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도 말씀드렸다시피 낙태약이 현재 낙태 수술을 받아도 되잖아요. 근데 낙태약이 뭐가 더 효용이 높은지에 대해서 고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용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마저 해볼게요. 약이 당연히 싼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약을 먹었을 때 그 사후 처리, 검사 이런 것들은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용을 다 포함해서 복용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것들을 다 빼놓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은 비용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비용적인 일본 사람들 말씀을 있겠죠. 비용적인 말씀하시는 바에는 동일합니다. 실제로 각 나라별로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낙태약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비싼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건 동의하시는 바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낙태 수술에 비해서 낙태약이 그렇게 많이 싸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나라도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분명.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큽니다. 즉 낙태약을 사용하는 여성들은 심리적으로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이런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드는 여성들에게 안전한 낙태약을 도입을 하는 게 왜 그것이 잘못된 것이 궁금합니다. 이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 이거는 지금 찬성 측의 주장은 약 복용을 정말 납작하게 단순히 약을 입에 넣고 삼키는 과정으로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물론 어떤 기구를 자국 내에 삽입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인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낙태약을 복용한다고 하더라도 고통과 출혈은 반드시 수반되는 고통이고 그로 인해서 배출되는 태아를 직접 마주해야 하는 것도 산모이고 이것이 제대로 배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도 해야 하며 만약에 제대로 배출되지 않았을 때는 추가적인 수술까지 감행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비용이나 심리적 고통을 따져야지 단순히 약은 복용하면 끝인데 수술은 기구를 삽입해야 하고 그런 고통이 있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버리면 다른 부분을 비교하시고 약의 편의성에만 집중해서 설명하시는 걸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느껴지는 불편함과 약을 복용했을 때 느껴지는 불편함이 결과적으로 그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자기결정권 말씀을 해주셔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낙태를 할지 말지에 대한 자기결정권이지 선택권에 대해서는 이미 나라가 이 선택권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과도하게 침해되어 있다라고 주장한 게 아니라 자기결정권을 보양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안전한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그 방법을 도입하지 말아야 되냐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수술에 관해서 말씀드린 거는 하나의 예입니다. 저희가 보고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본은 임신 9주 이하의 건강한 여성 2,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약물 낙태가 프라이버시를 더 지키고 더 자연스러운 방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심리적인 만족도가 높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만약 다시 필요하게 된다면 75%에서 96%까지 여성들이 이 방식을 다시 사용하겠다고 말씀을 했고요. 또한 96에서 97%가 친구에게 약물적 낙태 방식을 추천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심리적 만족감이 이런 객관적인 통계 자료로서도 약물 낙태가 오히려 더 나은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돌아오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불법적인 약물 유통과 이에 따른 피해가 문제 상황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객관적인 위험에 대해서 그 객관적인 피해 사실에 대해서 혹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나요? 저희는 제도적인 도입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 불법 유통 문제 말씀하셨습니다. 불법 유통 문제 적발된 거 되게 많은데 실제로 처벌로 이어진 건수 많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바로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는 법적 규정 때문이고 판매자들의 경우에는 해외에 위치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까지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불법 유통 문제가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사용자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든지 아니면 수사력을 좀 더 강화시켜서 해외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조직들에 대해서도 단속을 엄격하게 하든지 하는 것이 맞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이 만족도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족도 연구 수술보다 약물보다 수술이 더 만족도 높다는 연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어느 한쪽이 우리가 표본들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어디 하나가 맞다고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보다 객관적으로 낙태약이 뭐가 더 좋은지에 대한 확실한 강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선택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도입해야 돼라고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도입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할 시간과 낙태약을 도입할 그 자원을 사용할 것의 기회비용을 통해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한 효용이 있지 않으면 도입의 당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단속 강화를 말씀하셨는데 단속 강화도 같은 경우에 판매자 처벌하는 수단인 건 인정하는데 그럼 기존에 그걸 낙태 수술보다 낙태 약을 복용하는 게 자기한테 더 나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그 여성들이 불법적으로라도 유통해서 복용을 하거든요. 그럼 그 기존 여성들은 어떻게 보여요? 그 이유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낙태 수술 자체도 지금 뭐 낙태죄 폐지로 해서 위법이 아니게 되었지만 일상적인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낙태 수술 역시 조금 꺼리고 싶은 이미지가 있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아까 인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낙태 수술 자체를 제도권 언어로 편입시켜서 낙태도 이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다는 인식이 고착화되게 된다면 그러면 굳이 불법으로 약을 구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변에 낙태 수술을 진행하는 병원에 찾아가서 안전하게 하루 만에 수술 잘 받고 부작용 없이 깔끔하게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 분위기 조성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첨언을 드려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꺼리고 싶은 이미지가 있다. 수술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수단이 늘어나야 된다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법 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셨는데 그걸 사용자를 처벌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과 저희가 말한 낙태약을 제도권 안으로 도입함으로써 여성이 자유롭게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둘 중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향상시키는 방향성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은 또 그만한 사회적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낙태약을 반대하면서 사용자를 처벌하면서까지 낙태약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대안은 그 대안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일단 찬성 측에서 말씀해주신 불법 유통 문제, 여성의 낙태할 권리 문제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를 안전하게 도입하기 위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낙태약을 도입한다라는 그 문제와 해결 방법의 이 연결성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은 겁니다. 낙태약을 도입해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얻는 편익보다 낙태약을 도입하기 위해 드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낙태약을 안전하게 복용하기 위해서 사회적 인프라, 산부인과 전문의 등이 갖춰져야 하는 점은 찬성 측도 인정하고 계시는데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까 인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인프라 부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이전부터 계속 지적되어 왔고 고치기 노력해왔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러한 인프라 문제라던가 낙태 그 자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러한 인프라적인 부분에서 해결할 문제는 어떻게 실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처음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77개 지역에서는 관광기관이 0에서 한 곳밖에 없고 또 한 곳이 있는 곳에서도 낙태약을 진단하고 응급 대응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즉 낙태약을 복용하고 나서 수혈 가능한 시설이 부재하고 또 이후 사후 확인을 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익이 굉장히 애매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말하는 공익은 확실합니다. 즉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이것 자체가 공익입니다. 또한 산부인과 전문의
때와 같은 인프라 구축을 말씀하시는데 낙태 수술은 뭐 다릅니까? 낙태 수술이 오히려 더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건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럼 그럼 그거에 그거에 대해서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 낙태약을 도입한다고 해서 전체 낙태 건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캐나다 사례에서도 그렇듯이 낙태약을 도입했을 경우에 전체 낙태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낙태 비중에서 낙태약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술이 늘어나지 않는데 전체 낙태가 늘어나지 않는데 왜 낙태약만 인프라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낙태 수술은 인프라가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이미 다 갖춰진 것처럼 말씀하시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낙태가 늘어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주장한 적이 전혀 없고요.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낙태약을 통해서 여성들이 안전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면 저희가 말씀드린 인프라 확충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수술은 똑같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일에 끝납니다. 임신 초기의 경우 30분이면 끝나요. 그러면 그거 수술 한 번 하기 위해서 하루 정도 상경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지역에서 약을 안전하게 받으려면 검사도 진행해야 되고 사후 케어도 받아야 되고 복용도 2번 해야 됩니다. 한 번 하고 2번 하는데 2번째 한 다음에는 이제 죽은 태아가 배출되는 걸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서 이거를 의사한테 갖다 줘야 됩니다. 이 과정이 둘을 비교했을 때 무엇이 더 간단합니까? 지역적인 인프라 구축이 낙태약은 필요하지만 낙태 수술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루 정도만 하루 상경해서 병원 가서 낙태 수술 간단히 받아도 괜찮겠구나. 이상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환자들이 알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첨언하겠습니다. 삼성 측에서는 현실적으로 낙태약 도입을 위해서 해결하셔야 될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이런 사회적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의사의 양심적 진료 거부권 문제입니다. 만약에 낙태 수술을 도입한다면 낙태 수술은 숙련도의 문제로 거절할 명분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낙태약 처방에 관해서 처방을 자신의 신분적인 이유로 거부한다면 어디까지 처벌할지 그리고 어디까지 처벌하지 않을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시는 대안이 있으십니까? 네, 저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당연히 임신 주수나 의료계의 어떤 진료 지침 이런 거 모두 다 마련되어야 한다는 거 사실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회적 비용이 있더라도 충분한 공익, 그러니까 이것이 제공하고 있는 이익이 충분하다면 도입해야 될 범위가 충분하는 겁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바에 따르면 이 문제 상황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낙태약 도입입니다. 그런데 반대 측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회적 비용만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에 대한 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저희는 낙태 수술이 낙태약과 비교했을 때 효용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수술을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치 이것이 가장 적절한 대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얘기 더 하고 싶은데 결국 이것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입법 절차 진행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민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그에 관한 입법 절차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모자보건학회가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조건까지 포함하면 낙태 전면 허용에 동의하는 비율은 44%에 머뭅니다. 국민 전체가 일단 낙태라는 개념 자체에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간 낙태약에 대한 합의가 얼마나 잘 될지 그거에 대해서 의심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허용 주수 그리고 결정 주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조직화된 반대 역시 존재합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에서는 개별위원회가 아닌 주교단 전체 명의로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뤄보았을 때 입법이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거기에다가 실제 사례 역시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임신 중지 수단으로 약물 투여까지 포함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3건이 발의됐는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주요 법안으로 논의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입법 자체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부분, 즉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분명히 나중가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사회적 합의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의료제도의 역사는 이와 다릅니다. 예시를 2가지 들어주겠습니다. 하나는 염령치료 중단 제도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개신교와 천주교 단체에서 이거 사람 죽이는 행위 아니냐 라면서 이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사회적 합의가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안전성과 공익이 인정이 되어가지고 통과했습니다. 2번째 예시 드리겠습니다. 사후피임약이 있습니다. 사후피임약도 마찬가지로 천주교와 개신교 단체들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성관계 증가 그리고 성문란 조장으로 성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가지고 사회적인 합의가 불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피임약의 의료적 안전성이 입증이 됐고 그의 공익성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도입이 신속히 이루어졌습니다. 즉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회적 비용과 무관하게도 어떠한 안전성과 공익이 인정이 된다면 그것을 도입해야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네,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프라에 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낙태 수술이 낙태 수술 한 번만 방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낙태 수술 역시 그 전에 초음파 진료 그리고 이제 낙태 수술 이후에 사후 진료까지 다 똑같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인프라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오케이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피해받고 있는 여성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부분 저희 듣고 싶습니다. 대안 제시해 주십시오. 네, 먼저 사후피임약에 관련해서 말씀해주신 부분 반박하고 싶은 게 현재 대한민국에는 낙태 수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피임약은 사후피임약과 비슷한 기능을 가지는 약이 없었던 상태에서 하나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도입한 것과 달리 지금 하나의 선택지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의 상황과 비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찬성 측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불법 유통 문제와 여성의 안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말씀해 주는데 사실 가장 간단한 것은 이미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낙태 수술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서 이걸 더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새로운 약물을 국가에 도입하는 것보단 있는 의료 행위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서 더 많은 여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간단한 방법이라고 아까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비용적이고 그것이 왜 실현 가능하며 그럼 그것이 왜 낙태약보다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입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피임약을 얘기한 바의 요점은 사회적 합의가 법의 통과의 필요 조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사회적 합의가 완숙하지 않더라도 공익과 그리고 안전성이 충분히 보장이 된다면 이것이 폭발될 가능성이 충분히 과거에도 존재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해외 사례를 보면은 평균을 냈을 때 낙태 수술 그러니까 사후 진료, 초음파 진료 모든 기타 진료를 포함한 비용이 해외에서 평균 8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낙태 아빠 같은 경우는 4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한 상황에서 당연히 낙태약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것이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태약을 도입하는 것은 반대하고 그러면은 낙태 수술을 지원하면 되지 않냐, 낙태 수술에 급여 지원을 하면 되지 않냐. 이것이 더 비효율적인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향상시킬 수 있고 비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인 낙태약을 반대하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뭐 낙태약 수술 비용을 보장하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고 일단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는 분명히 낙태약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거보다도 낙태 수술이 더 괜찮다고 하려면 그거에 대해서 입증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희는 교차학습 때부터 여러 가지 파트로 나눠갖고 그 둘이 차이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비용적 문제 이야기했죠. 성공률 이야기했죠. 그리고 뭐 부작용 이야기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심리적인 부작용, 심리적인 부담감 이런 문제들까지 다 다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낙태 수술에 비해서 낙태약이 그렇게 월등한 효용이 높은 그런 방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위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왜 계속 자꾸 아까부터 낙태약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게 왜 더 효율적인 것인지 저희는 파트를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측면에서도 우월한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인프라 확보까지 포함해서요. 네, 세 가지 측면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비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피해를 받고 있는 여성들이 있는데 이 여성들이 구제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 낙태약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것이다. 이 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효용을 저희 분명히 계속해서 제시를 해드렸는데도 아직도 왜 효용이 있는지 모르겠다. 낙태약과 낙태 수술 간의 차이를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저희 발언 잘 들어오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용이 수술이 더 비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태약 그 자체가 아니라 그와 함께 세트로 붙어있는 사후 사전 케어들을 합친 금액을 생각했을 때 낙태 수술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약이 낙태 수술에 비해서 비용적 우월이 없다는 것이죠. 네, 해당 연구는 사후 케어까지 전부 합친 금액입니다. 이 연구.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동의하는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상황이 있다는 건 저희 둘 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낙태약을 말하는 것 같고 저쪽에서는 수단으로서 낙태 수술을 확대하거나 혹은 이를 기존의 제도를 이용하자는 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궁금한 것은 기존의 제도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해가지고 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비용과 예산 비용과 그것의 효과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방금 말씀하신 사례 국가가 어디입니까? 전체 국가 평균을 낸 것입니다. 그 국가들을 보면은 북유럽 이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게 원격 진료가 애초에 인프라가 잘 깔려서 적은 비용으로도 원격 진료 검사 같은 것들이 가능한 국가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약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자, 핀란드와 같이 수술이 굉장히 비싼 나라, 일본과 같이 약이
약값이 굉장히 비싼 나라가 그런 국가에 해당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낙태 수수가 낙태약의 비용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한 국가를 찾을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원격 진료 수준이 그러한 국가들과 같다고 한다면 그럼 낙태약이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그런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말이 깨지는 건 아닙니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 마지막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적인 만족도를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것은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되는 문제지 그것을 원천적 문제가 아닙니다. 네, 즉 다음 34초 쓰시겠습니까?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네, 사용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 상황은 공통적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찬성 측이 계속해서 이 문제 상황에 대해 낙태약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반대하고 싶은 것입니다. 낙태약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낙태 수술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으로 더 적은 사회적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의사들의 자기결정권이라든지 새로운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사회적 비용을 더 큰 비용을 야기하는 수단을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양측 소비 시간 1분 사용하시겠습니까? 사용 안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 사용합니다. 사용하겠습니다. 말하시면 안 돼요. 사용할게요. 소비 시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안전식 3분 동안에 마무리 발언 시작해주세요. 마무리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낙태약 도입을 통해서 접근성을 늘린다고 하셨지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격 진료에 한해서는 사후대응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율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음을 토대로 약 도입을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율성이 높아진 효용보다 감수해야 할 비용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처방 의사의 법적 지위, 진로 거부권조차 정리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약을 도입한다는 것은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의사의 양심적 진료 거부권에 대한 이야기는 제대로 답해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낙태약을 복용하면 강한 자궁 수축과 참기 힘든 복통이 찾아옵니다. 출혈과 함께 자신의 몸에서 배아가 빠져나오는 순간을 산모가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수술처럼 순식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스스로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방안이 수술보다 더 나은 대안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바르지 않은 효용을 위해 굳이 이 고통스러운 선택지 하나를 새로 만들어내는데 우리의 사회의 시간과 그리고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건지는 의문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무리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성 측 3번 토론자 마무리 발언 시작해주세요. 네, 토론의 승패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희 찬성 측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단순히 토론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유통으로 인해 여성들이 더 이상 위험에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 측은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그냥 도입만 반대하고 있어 매우 유감입니다. 반면 저희 측은 미표진 도입이 현재의 문제를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임을 충분히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그 낙태약을 복용하는 건 그 과정을 여성이 스스로 보게 되고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토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성이 선택할 문제이고 토론 과정에서 저희는 뭐 WHO나 FDA 등 이미 많은 국가의 사례나 데이터가 미프진이 안전성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자신의 건강 상태와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제도적으로 접근성 향상되는 건 알 수 있을 거고 미프진을 도입해서 합법적인 절차로 인정되게 되면 불법 유통을 통해서 미프진을 복용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자유 토론에서 찬성 측이 질문했던 불법 유통 여성들의 피해 구제 수단은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낙태 수술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나아지면 불법적으로 낙태약 복용을 안 할 거고 그럼 괜찮을 거다라는 그 모호한 답변을 남겨주셨고 또 낙태 수술 관련해서 뭐 제도권으로 도입을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낙태 수술은 이미 제도권에 안에 위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적절한 대안 마련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안정성 측면이나 효율적 측면에서 둘 다 좋다면 둘 다 도입을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뭐 고통스러운 수단이라고 잘못된 프레임을 씌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 찬성 측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임신 중지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이미 인정했고 따라서 국가가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토론 종료되었습니다. 다들 투표 참여해 주시고 Q&A 시간 빠르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에 질문하실 분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반대 측에 질문하실 분입니다. 강훈님 먼저. 저는 궁금한 게 낙태약을 제도권 내에 도입을 했을 때 어떤 인프라가 더 필요하죠? 그냥 이거부터. 그러니까 이게 낙태약을 그냥 그 낙태약이 그냥 먹으면 안 되고 일단 주수가 9주 이상 된 사람은 먹으면 안 됩니다. 되게 위험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무튼 뭐그 X주가 있어요. 그 주를 넘기면 안 되고 그 외에도 복용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의사의 동반이 필수적이고 그 먹은 이후에도 경과의 케이스에 따라서 경과가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위험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계속 붙어서 확인을 해주지 않으면 사실 안전한 낙태가 되게 어렵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프라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원 기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입원 기간을 병원에서 보장을 해줘야 산모의 안전한 낙태약을 통한 낙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인프라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산부인과가 되게 많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같이 수도권 집중화도 되어 있고 그 애초에 산부인과 의사 자체가 되게 없잖아요. 지난번에 네.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원을 해야 될 거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만약에 낙태약을 도입을 해서 낙태를 안 할 사람이 늘었어. 그러면 낙태약을 도입해서 뭔가가 비용이 더 들겠지만 지금 찬성 측에서 주장하신 거는 낙태 수술을 받던 사람들이 낙태약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라고 하셨죠. 그 무슨 나라 중에서 또는 불법약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이제 합법 낙태약으로 이동을 한다던가. 그러면 이게 증가한 게 아니라 사실 집계되지 않던 불법이 집계되기 시작한 거 그리고 낙태 수술에서 낙태약으로 이동을 한 건데 이게 왜 어떻게 그 비용이 더 증가하고 인프라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건수랑 관계가 없이 어디 지역에 있든지 간에 낙태약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낙태 그런데 수술을 했던 의사도 그 원격 진료가 있다 했잖아요. 그걸로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원격 진료 시설 자체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막 잘 되어 있는 편이 아니라서 실현이 좀 그래서 그 일본 사례를 가져왔던 게 그나마 우리랑 정서적으로나 의료 제도상으로 비슷한 나라를 가져온 건데 거기가 그러니까 원격 진료를 물론 처방을 해서 집에서도 간편하게 그냥 복용하고 자택에서 전부 과정이 마무리되는 국가들도 있는데 그런 건 보통 공공의료나 그런 뭐 원격 진료가 되게 오랫동안 다른 의료 시스템 안에서 수출이 되었던 복지국가들의 얘기가 주로 많고 아니면 뭐 미국같이 의약품이 우편 배송이 되는 나라거나 이런 케이스고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복용 시작 전 검사부터 복용 첫째 날 복용, 이틀 뒤에 두 번째 복용 그리고 배아가 배출되기까지의 과정을 전부 의사가
관리 감독 하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똑같이 그러니까 낙태 건수가 늘어서 비용이 늘어난다 이게 아니라 이런 새로운 제도를 하나로 그러니까 하나로 만들기 위한 그런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다음으로 이천님 질문하실 건가요? 아, 네. 근데 약간 이제 연관된 질문인데 말씀하신 원격 의료 제도가 우리나라는 좀 미비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잘 모르긴 하는데 원격 의료 시스템이 굳이 이런 낙태약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으니까 도입을 하면 좋을 텐데 그럼 겸사겸사 이제 원격 의료 시스템을 저희가 선진국처럼 도입을 하면서 낙태약도 같이 도입을 하면은 비용 문제는 어차피 원격 의료 시스템은 낙태약 때문에 생긴 비용은 아니니까 전반적인 의료 개선에 드는 비용이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인프라뿐만 아니라 그 아까 얘기했던 뭐 의사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까지 막을 것인지 아니면 뭐 사회적 합의 도단 이런 것들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반대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MVP 투표도 참여해주시고요. 다음으로 피드백 한 분만 들어볼게요. 네. 저희 측 질문 없나요? 찬성 측 아까 질문 했는데요. 손안 들어서 해본 거. 저 아까 투표 올리느라 질문하고 싶었는데 못해가지고 제가 드리자면 우선 전 토론 전에는 찬성 쪽 입장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의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게 낙태를 합법화한 것도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낙태약 도입이 여성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라고 이제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낙태의 접근성을 크게 높였을 때 생명을 그러니까 즉 태아를 종결시키는 그런 결정이 이전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이제 생명의 존엄성을 약화시킬 수가 있고 임신과 태아의 생명을 좀 경시하게 되는 사회적인 인식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러한 가능성이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토론 때도 약간 조금 덜 나왔던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덜 나온 이유는 그 부분이 핵심이 아니라는 점은 저희 둘 다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상관관계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거는 근거 없는 추정이죠. 만약에 데이터가 없으면. 그 낙태약을 101개국의 국가에서 도입을 했어요. 그 정도 많은 표본이 있었는데 저희가 본 자료에 따르면 그런 상관관계는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양상이 증가했냐면 낙태약을 도입했을 때 낙태 수술에서 낙태약으로 이동하는 경향성이 더 높아졌어요. 그 말씀하시는 바에 따르면 이제 또 하나의 예시를 들자면 미국에서는 도입을 한 다음에 오히려 낙태 건수가 더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한 이제 근거로 짐작해 본다면 그 이제 사회적 생명 동시 분위기를 보장한다는 거랑 낙태약의 도입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반대 측에서도 인정한 것 같아서 빨리 넘어갔다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여러 개의 표본 국가에서 낙태약을 도입했을 때 낙태 건수가 유의미하게 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체 낙태 건수가 늘지 않는다. 낙태약을 도입한다고 해서. 그것은 이제 연구를 통해서 증명이 됐고 그리고 2019년에 낙태죄가 이제 그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잖아요. 그로부터 7년이 지났는데 이 7년이라는 시간이 누구한테는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충분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여론조사도 많이 찾아봤지만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거의 다 2019년에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지 안 이루어진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그러면 이제 도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이제 당위성의 문제인데 저희가 아까 토론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피해 사실이 있고 그걸 구제하기 때문에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합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피드백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둘 다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반대 측 논증에서 하나만 짚겠습니다. 지금 반대 측에서 말씀을 하신 게 인프라가 없으니까 낙태약 도입이 불가능하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싸우고 있는 주제가 낙태약 도입이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요거에 대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제가 청중으로서 보기에는 낙태약 도입에 있어서 인프라는 선별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요거를 비유를 하자면은 지금 타임머신 토론을 하고 있는데 타임머신 사용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데 타임머신이 현실에서 불가능하니까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논증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논증을 할 때 다 좋은데 이런 선결 조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투표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전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12명, 반대가 4명으로 찬성이 유리했는데 토론 후에는 찬성이 12명, 반대가 3명으로 찬성 측이 여전히 우위를 가져왔습니다. 말을 이렇게 왜? MVP 발표하겠습니다. 찬성은 김준호, 김지우 두 분께서 가져오셨습니다. 저희 가실 분은 가시고 저희 사진 먼저 찍을게요.